네,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신탁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조상 땅 찾기로서 이제 회복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제목만 보고서도 뭐 친일파 재산에 대한 이제 조상 땅 찾기냐 이제 이런 또 이제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아무 상관없는 집안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발생을 하고, 이제 실제로 신탁 원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옛날 거지만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은 어느 식으로든 이제 법률적 쟁점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놔야, 이와 조금 다르게, 이제 땅을 빼앗긴 다른 집안들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를 이제 공부 삼아서, 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공부도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다, 찾을 수 없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에 대한 학습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찾아도 이제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학습과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살펴보면 이제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신탁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 1930년도 정도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이 되었다가 해방 후에는 46년경에는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서 한국산업은행하고 합병을 해서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되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옛날에 이제 김땡땡 할아버지가 이제 1930년경에 1934년경에 이제 이 조선신탁 주식회사를 찾아가서 신탁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집안은 20년, 어떤 집안은 100년, 이제 기간은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라서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이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과거 일제 강점기에도 이제 등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이제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등기를 이제 격려하는데, 이제 국가가 나중에 이것을, 귀속재산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은행으로부터, 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격려해서 가져가게 되어서 이제 최종으로는 이제 국가가 이제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소송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이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맡겨놓은 건데 이거 이제 우리 것이다라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신탁계약으로 맡겨놓은 토지가 귀속재산이냐와 관련해서 이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면 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 설립돼서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만이 이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 그 신탁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 그 신탁으로 맡겨놓은 땅 같은 경우는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이 귀속된 법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이제 이거 토지까지 귀속재산이라서 오인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이제 가져가고 매각 처분까지 했다면 이것은 무효다라고 이제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례를 토대로 이제 후손들이 신탁계약은 이제 종료됐고, 나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은행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우리은행은 또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채권자 대위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후손이고 채무자는 우리은행이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 국가로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국가는 신탁 계약이 종료됐다. 그래서 이 후손이 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효 소멸 주장은 우리 은행이나 후손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지. 너 가져간 국가 네가 할 수 있는 이제 항변 사유가 아니다.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배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또 언제나 주장하는 것,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등기한 지 10년 지났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다. 내가 놀러 앉은 지 20년 지났다. 이제 이 얘기는 항상 하지요. 이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부는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이제 등기하고 10년 있다가 완성되려면 이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내 거라 믿은 것에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넌 아니다. 너가 선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점유취득시효 20년 눌러 앉은 것도 이것도 이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주점유여야 되는데, 국가 너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파악을 해보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점유를 했다 해도 자주점유가 아니고 넌 타주점유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후손이 승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사례를 우리가 이제 잘 학습을 해서 이와 유사한 조금만 다른 사안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다음에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